자, 2025년 3월 학평 21번 문제였고, 문제 난이도는 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상이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도, 빠뜨리기 쉬운 이런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빠뜨리기 쉬운 점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말해주겠지만, 최종적으로 놓치는 것 때문에 이거 주관식이라서 오답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문제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줄 테니까,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제 역추적이라는 게 뭔지, 이제 우리가 이런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앞의 항과 뒤의 항의 관계를 규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자,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해서? 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러면 우리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고 했죠?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첫째 항 자연수. 뭐 해볼래? 이 1부터 그냥. 1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A1은 그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럼 A1은 1이면, 자, 이제 뭐냐면, 그 다음 항이 앞의 항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 1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면 3보다 작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A2 되는 거지? 네. 그럼 A2는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네.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2가 10이야. 그럼 A2는 3보다 작아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A는 3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에다가 요렇게 넣은 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분의 A2가 A3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A3은 얼마가 되겠어요? A3은 5가 되겠네. 2분의 10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A3은 5야. 그러면 A3은 역시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다시 요거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3분의 A3이 A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4는 얼마가 되는 거? 3분의 5가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수열이 이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랜덤하게 준 어떤 조건에 맞춰서 수열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 자, 요 문제는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그래도 맞출 애들은 꽤 잘 맞춘 이유가 뭐였냐면 문제 유형 자체는 새로운 게 없어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중간에 어정쩡한 항을 하나 주고 앞의 항을 추론해가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규칙은 알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항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항 써놓고 세 번째 항 써놓고 네 번째 항 써놓고 다섯 번째 항 써놓고 여섯 번째 항 써놓는데 자, 여섯 번째 항이 지금 얼마로 준 거야? 2라고 준 2가 거야. 음. 범인 추리해봤어요? 우리가 이게 뭐 소설이나 뭐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범인을 추론하거든요. 너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없었고.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A5에서 A6으로 넘어갔는데 그랬더니 2가 됐다는 거야. 어, 그러면 A5에서 A6으로 넘어갔어. 아, 그래. 그러면 앞에가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뭐겠어요? A5에서 A6으로 넘어갔는데 2이려면? 자, 그러면 물어볼게. A5가 만약에 3보다 작다면 A6은 무조건 10이겠지. 근데 그럼 2가 될 수 있어, 없어? 2가 됐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 태클을 탔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루트로 갔다고 치면 우리가 5분의 A5가 A6이 되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A6이 현재 2니까 그러면 A5는 5, 2, 10이겠지. 그럼 여기다 10을 써놓고 10일 때 무조건 2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어때요? 10이면 10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면 5분의 10이니까 여기 2 가는 거 맞죠? 음. 이거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니까 A5는 10이라는 것이 이제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사 추론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한 친구가 누구야? 10이지. 그러면 10은 있잖아. 어떤 3보다 작은 수여서 10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3보다 크거나 같아서 4분의 A4를 했더니 그게 10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A4의 후보는 누가 있냐면 40이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A4가 올 수 있는데 단 이 A4는 어떠한 3보다 작은 그러한 A사가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범위 내 후보가 두 명인 거야. 네. 그러니까 40이어도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분의 A4. 근데 거기 40. 그렇게 되면 싹싹 지워지니까 10 이렇게 돼서 A5가 10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A4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이라고 쳐봐. 그럼 1이어도 3보다 작으니까 그냥 바로 10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곤란하죠. 얼마인지 몰라. 그냥 3보다 작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이제 케이스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빌드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A3이 돼야 돼. A3. 그럼 A3에서 넘어왔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A3이 만약에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3보다 적으면은 그 10이 A4는 10이 딱 되죠. 근데 얘는 3보다 작은 숫자고 얘는 40이잖아. 그러면 10이 등장해야 안 해, A4에서? 등장하죠. A4에서도 10이 등장해요? 여기 A4에 10이 있어? 그 10이 있던 게, 지금 얘는 3보다 작은 숫자고 얘는 40인데 여기 10이 아, 10. 있어? 10이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A3은 3보다 작은 숫자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A3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까? 괜찮아요? 음. 자, 그럼 한번 따져보자. 40인데, 만약에 3보다 더 작은 숫자였으면 40으로 못 와. 그러면 3보다 큰 숫자였으면 3분의 A3 해서 40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디서 왔겠어요? 120에서 왔겠죠. 쌤마 이거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A4 여기 보이죠? A4는 누군가한테서 왔겠지. 맞아요? 누군가한테서 왔을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A3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A4에 가려면 만약에 A3이 3보다 작았으면 그냥 10이었을 테니까 얘는 이걸 갈 수는 없고 이거였겠죠. 그러면 A3은 일단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았어. 같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태클을 타냐면 요 태클을 탑니다. 그러면 3분의 A3이 A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납득이 좀 되겠지? 어. 그러면 A3은 A4의 몇 배인 거야? 3배인 거죠. 아, 납득이 되십니까? 네. 그러면 A3은 A4로 갈 때 A4의 3배잖아. 네. 그러면 이 친구의 범위는 그냥 단순히 3배의 A4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썼던 무슨 조건? A4가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거 3A4 하게 되면 여기도 3 곱해지지? 네. 그럼 여기는 9겠네. 그러면 요게 지금 A3이니까 A3은 9보다 작겠다. 네. 그지? 그러면 A3은 9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네. 일단 요 루트를 타면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네. 좀 어렵긴 한데 요 정도를 견디면 아주 실력이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칸만 더 앞으로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자, 그러면 이제 A3은 120이거나 어떤 미지의 A3이라는 숫자야. 근데 이 미지의 A3이라는 숫자는 3도 되고 3.1도 되고 뭐 7.9도 되고 8.99도 괜찮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A3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그럼 이제 A2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A2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 무조건 10이 되죠. A3이. 근데 A3에서 지금 10이 등장해야 안 해? 아, 안 하죠. 지금 저 위에 있는 A3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은 A3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120이니까 10이 없어요. 그러면 A2는 무조건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일단 확정이에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 보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120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3보다 크거나 하니까 요걸 타고 나서 여기가 120 됐겠지? 그러면 2분의 A2 해서 120이니까 얘는 얼마에서 왔겠어? 240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있는 요 A2가 A3가 되려면 다시 요걸 타고 갔겠지?
왜냐면 이걸 타고 갔으면 무조건 10이 됐을 텐데 여기는 10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 위에 있는 걸 타고 가면 2분의 A2 해서 A3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A2가 A3라고 하는 건 A2는 몇 A3야? 2A3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A3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2는 A2인데 A3의 두 배가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2 곱하면 되겠지. 2 곱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2 곱하면은 뭡니까? 18보다는 자, 작고 얼마보다는 6고,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요거 이해되세요? 네.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애시당초에 요것도 만족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범위는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안 있어? 들어가요.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랑 교집합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3보다 크거나 아, 같으니까. 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범위, 그러니까 전제 조건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2는 자, 요 범위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A2는 6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은 어떤 모종의 숫자 이거나 네. 아니면 240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 이제 A1. 자, 고생했어요. 자, A1 최종적으로 한번 밝혀봅시다. 자, 그럼 A1 한번 가볼게. 자, 그럼 A1도 역시 마찬가지야. A1이 3보다 작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3보다 또 크거나 같은가? 이걸 생각해 볼 건데, 잘 보세요. A1이 3보다 작으면 10이 되죠. 그러면 A2에 지금 10이 있니, 없니? 16쪽.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걸 그냥 우리가 역추적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애들이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3보다 작은 거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A1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요걸로만 풀어서 낭패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A1이 3보다 그냥 크거나 같다 이제 똑같이 그냥 무지성으로 써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자, 1분의 A1이 A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A1과 A2의 범위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종의 A1이 있는데 그 모종의 A1은 6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1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240 만들 때도 1분의 A1이 A2가 되는 걸 이용해서 240이 되니까 이때는 A1이 24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자연수 이것만 더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썼겠어, 걔네들은? 6, 7, 8, 9 쭉쭉쭉쭉 해서 17, 그 다음에 240 이렇게 더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378이 돼요. 근데 정답은 381이었거든요. 얼마가 부족해요? 3이 부족해요. 그럼 이 3이 어디서 왔냐?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매번 뭐 보여줬어?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면 3보다 작아도 돼?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면 3보다 작아도 돼? 이거 계속 확인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3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됐어. 왜냐면 10이 안 나왔거든. 그 다음 거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3보다 작다고 해봐. A1이 3보다 작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A2는 무조건 10이 나오죠. 근데 아까까지는 지금 그 다음 친구에 10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10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네. 아, 여기 안에 들어있네. 그러니까 A1이 3보다 크거나 같건 3보다 작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A1이 3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A1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A1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이랑 2가 있겠죠. 이 친구들이 빠진 겁니다.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네.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요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1이랑 2를 포함하겠지? 그럼 여기서 3 더하니까 정답은 381 나오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 A6은 2였어. A5는 무조건 3보다 작은 건 안 됐어. 왜냐면 그럼 그 다음에 10이 나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은 에어야 됐어. 그래서 5분의 A5가 A6이 나오는 요 규칙을 따랐어야 됐고 A6이 2였으니까 A5는 10 이거밖에 안 됐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A5가 10이니까 이제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이니까 A4는 3보다 작은 A4도 괜찮아. 3보다 작아서 그냥 한 반에 10 되는 거. 아니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분의 A4가 10이 돼야 되니까 A4는 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40에서 올 수도 있고 3보다 작은 친구에서도 올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A3, A2를 거치면서 3보다 작은 옵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A3은요. 잘 보세요. A3은
3보다 만약에 작다면 그 다음에 A사가 10이 돼야 되는데 얘는 3보다 작은 친구였고 얘는 40이었으니까 10이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A3은 3보다 작을 수가 없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전제 조건을 그냥 박아놓고 A4는 3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3분의 A3이 A4가 되니까 A4의 3배가 A3이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3배 뻥튀기 했더니 A3은 9보다 작은 친구였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렇게 되는 요 조건이 나왔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는 120이어서 3분의 120 해가지고 40이 될 수도 있었었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A3의 범위가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2도 마찬가지야. 그럼 A2가 3보다 작을 수 있냐?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1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2는 3보다 작을 수 없어. 그럼 무조건 전제 조건을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먼저 적어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A2가 A3이 나오는 거고, 그럼 2를 곱해주니까 요거 범위에다 2를 곱해줬더니 6부터 18 사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2분의 240이 120이 나올 수 있으니까 A2는 240도 가능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망의 A1은 3보다 작을 때 이 안에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친구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하나, 얘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하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하면 380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현장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었으니까 잘 복습을 해두도록 합시다.